안녕하세요. 답별과 트롯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박서진 파워가 굉장하다는 게 또다시 증명하며 팬덤의 이력의 효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하는 8회였습니다. 미스터 트롯2가 처음으로 시청률이 10%대로 추락, 박서진 탈락 후 부풍을 실감케 했습니다. 지난 9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 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 8회는 전국 시청률 18.8%, 닐슨 코리아 유료방송 가구 기준 일부 기준을 기록해 방송 후 처음으로 시청률이 하락했습니다. 지난 2일 박서진 데스매치에서 탈락한 7회 방송의 시청률인 21.8%에 비하면 무려 3%포인트 하락한 의미심장한 수치입니다. 장점을 향해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시청률이 상승해야 하는 것인데 중요한 지점에서 하락세를 찍은 것입니다. 특히 미스터트롯2는 첫 방송에서 20.2%라는 놀라운 수치로 야심차게 출발한 뒤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왔던 터라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진 수치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MBN 불타는 트롯맨과도 시청률 격차를 5% 정도로 좁혀서 원조의 힘을 무색해 했습니다. 시청률 하락 이유에 대해서는 박서진의 탈락 여파라는 분석이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공정성 논란, 특정 가수를 향한 편의 편집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서진이 데스매치에서 안성훈에게 패배해 탈락한 지 2일 방송부는 최고 시청률로 정점을 찍었으며 줄곧 온라인 국민 응원 투표에서 1, 2위를 유지했던 박서진의 탈락 소식에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항의성 글들이 대거 올라왔으며 시청 거부 운동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시청자들은 박서진을 견제하기 위해 떨어뜨린 것 같다. 추가 합격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미 톱7 정해놓고 밀어주기 위해 편집하는 것이 뻔히 보인다 등 날카로운 반응이 많았습니다. 박서진이 빠진 후 국민투표 1위는 안성훈이 차지했습니다. 박서진을 누르고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 안성훈이 처음으로 8회 방송에서 1위에 등극했으며 그 뒤를 이어 박기현이 2위, 김용필이 3위, 최수호가 4위에 올랐으며 5위는 진혜성, 6위는 나상도, 7위는 황민호가 차지를 했습니다. 박서진이 탈락하자 온라인 투표 현황이 엄청 변화가 심해졌습니다. 박서진까지 제치고 2주 연속 1위에 올랐던 김용필씨가 3위로 내려앉았으며 순위에도 없던 최수호가 4위에 진입을 하고 6위를 했던 안성훈이 박서진이 나가고 나니 냅다 1위를 차지하고 앉는 모습인데요. 한 가지가 의심을 품고 나니 제대로 뭐 하나가 바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데스매치 톱 5명은 누가 우승을 할지는 모르지만 5명은 무조건 탑 7 안에 들어가는군요. 지금 현재 박서진이 탈락하고 나니 톱 7은 이대로 지금 현재 순위에서 변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탑 7의 확정이 예상되는데요. 이 중에 누가 탈락을 할지는 모르지만 송민준이 합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송민준이 합류하게 되면 나상도 또는 진혜성이 탑 7에서 밀려나거나 준결승에서 탈락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고 예상해 봅니다. 본선 3차 메들리 팀 미션에서 제작진은 데스매치 톱 5 멤버들의 서사에 집중해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오히려 떨어뜨렸다는 반응이 컸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이 화려한 디너쇼로 역동적인 무대가 관객들과의 호흡을 중점을 둔 데 반해 미스터 트롯2는 톱 5
김용필, 박지현, 성민준, 안성훈, 최수호들의 인간적인 모습과 매력, 스토리텔링에 집중하는 듯 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미스터 뽕사인의 경우 대장인 김용필의 퇴사 스토리를 10분 가까이 보여줬습니다. 49세의 가장이지만 꿈을 위해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진행을 맡았던 방송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모습을 보여주며 퇴사 초강수로 김용필의 의지를 집중 부각시킨 것입니다. 다음 주자인 꿀벌지에서는 박지현의 스토리텔링은 수산업자 스토리에 맞추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장윤정 제자라는 논란을 이식해서인지 실제로 수산시장에 가서 횟감을 구입해 직접 회를 뜨는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팀으로 뽕플릭스가 등장했는데요. 역시 대장인 송민준의 장기인 요리와 캠핑에 집중해 오히려 지루하다 노래 경연 모습을 더 보여주지라는 반응이 컸습니다. 자연스럽게 대장들의 인생 스토리 분량이 크기다 보니 다른 톱 25명 멤버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평풍둘러리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경연도 각 무대가 무려 15분 안팎이라서 전 시즌보다 길었습니다. 이전 시즌은 4곡에서 5곡을 메들리로 선보였으나 이번 시즌은 무려 7곡 안팎을 메들리로 짜서 자칫 지루하게 느껴졌고 무대 구성도 불타는 트롯맨의 화려한 구성과 달리 안정적이고 평범한 개인들의 릴레이 무대에 그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스터 뽕사인에서 특히 미성년자인 황민호의 존재감이 없어서 아이를 배려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컸습니다. 꿀벌지에서는 거의 모든 핵심 안무를 소화하고 완벽한 고음을 선보인 성리를 제대로 잡아주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이 외에도 꿀벌지의 강재수, 뽕플릭스의 오찬성은 거의 카메라에서 볼 수 없었으며 팬들의 아쉬움을 키웠습니다. 마스터들 역시 김용필, 박지현, 송민준, 안성훈 등 대장들을 칭찬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밀어주기성 편의 논란에서 시청자들의 거부감을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주 마지막 메들리 팀 미션 주자인 최수호 팀이 등장하며 데스매치 톱 5의 대장전이 펼쳐집니다. 앞서 시즌에서는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에이스를 결정해 나선 데 반해 이번 시즌은 무조건 데스매치 톱 5 멤버들이 단독 무대를 꾸미는 것이라 자연히 이들에게 관심이 쏠리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흥미를 반감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승전 톱 7에 포함되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 너무 뻔한 전개로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미스트롯2가 다음 주 방송에서 시청률을 다시 20%대로 반등시킬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재미는 그냥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일부 참가자들만의 오디션처럼 집중적으로 노출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